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결정 실리콘 방막 트랜지스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성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실리콘 방막 트랜지스터의 특징입니다. 여러 번 나왔지만 이동도가 높다. 가장 큰 특징이죠. 또 하나 특징은 N채널과 P채널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암호실리콘은 N채널밖에 안 됩니다. P채널 특성이 안 나오고요. 옥사이트 FT도 N채널만 됩니다. 여기서 언급을 안 했지만 오게닉 트랜지스터는 주로 P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폴리실리콘 방막 트랜지스터는 N채널과 P채널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모스펫 회로처럼 이러한 N채널과 P채널을 모두 이용하는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N채널과 P채널을 모두 이용하는 회로는 소비 전력이 작고 속력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방막 트랜지스터의 두 가지 큰 특징, 이동도가 높은 것, 그리고 N채널과 P채널을 모두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파란색은 P채널형이죠. 홀이 온전류에 기여하고 홀은 플러스 전압을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온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N채널은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데 N채널은 게이트 전압이 플러스일 때 형성이 되죠. 그래서 N채널과 P채널이 모두 가능하다. 이게 특징이고요. 아울러서 폴리실리콘은 스테빌리티가 좋다. 지난번에 본 그래프죠. 그래서 대만의 디스플레이 업체 AU가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암호실리콘은 폴리실리콘에 비해서 특성의 열화가 빠르고 전류가 빨리 감소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류 변화가 심하면 OLED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LCD는 특성의 변화가 좀 있어도 화질의 변화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OLED에는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암호실리콘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LTPS를 적용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작더라도 OLED에 화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상 회로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LTPS 특징이죠. 이거는 단점입니다. 오프 전류가 크다는 겁니다. 자, 실리콘 내에 전자의 이동도가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막의 저항이 작아지죠. 막의 저항이 작아지면 오프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프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여기에 PN 접하면 여기를 N형이나 P형으로 도핑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도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PN 접합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도핑하지 않은 채널하고 실리콘하고 도핑한 실리콘 사이에 포텐셜 배리어가 생기게 된다.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게 되고 PN 접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PN 접합, 두 개의 PN 접합이 생기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역방향이 돼서 오프 전류를 줄여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 폴리실리콘 내에서 이 역방향의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누설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설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옵셋 영역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접합면에 걸리는 전압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에서 누설 전류의 증가는 이 PN 접합면, 역방향으로 걸린 이 PN 접합면에서 전류가 새는 것이 문제인데 주로 터널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합면에 전압이 집중이 되는데 매우 높은 일렉트릭 필드가 이 PN 접합면에 다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전압이 높게 걸리게 되면 전기장도 증가하고 높은 전기장 때문에 누설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N 접합면에 걸리는 전압을 줄여주면 오프 전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옵셋 영역입니다.
도핑을 하지 않게 되면 여기 장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접합면에 걸리는 전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장이 큰 부분에도 볼지 드랍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합면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들고, 접합면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들면 오프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옵셋을 만들면 그래서 오프 전류가 줄어들긴 하지만 온 전류도 많이 줄게 됩니다. 여기에 장이 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온 전류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온 전류가 많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살짝 도핑을 하는 겁니다. 라이틀리 돕드 드레인이죠. 도핑을 조금만 하면 장이 아주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온 전류가 줄어드는 걸 많이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전류는 조금만 줄이고 오프 전류는 많이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LDD 구조를 채택하게 되면 온 전류는 조금만 감소시키면서 오프 전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오프 전류를 많이 줄여주는 그러한 구조이고, 자, 그러면서도 온 전류는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옵셋 길이도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오프 전류의 변화를 본 것이죠. 그래서 옵셋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프 전류가 줄어들고 일정 거리가 되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옵셋의 거리를 정하고 결정하고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프 전류가 증가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폴리실리콘의 단면 구조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폴리실리콘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계면이고 PN 접합면입니다. 자, 여기 도핑이 되어 있는 거죠.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가 N타입으로 도핑이 되어 있고 P가 도핑이 돼서 인이죠. 인이 도핑이 돼서 이게 N형이 된 겁니다. N타입의 영역입니다.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P타입처럼 되는 거죠. 자, 여기 인트리시의 경우에는 페레이 레벨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자, P형은 어떻게 될까요? P형의 페레이 레벨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 쪽에 있죠. 자, 이것이 페레이 레벨이 일치할 때까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PN 접합면을 만들게 됩니다. 아, 여기 P형이 아니고 N형이네요. 제가 착각을 해서. 자, 새로 봅시다. 지우개를 사용을 해서 페레이 여기가 아니고 위쪽이죠. N형이니까 P형으로 착각을 했네요. 자, 이게 N형입니다. N형. 자, N형이니까 페레이 레벨이 위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레이 레벨이 일치할 때까지 여기에 공표층이 생기면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페레이 레벨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게 에너지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페레이 레벨이 일치할 때까지 낮아지게 되고 에너지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N 접합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15V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0V를 가하게 되면 이 드레인 쪽에서 항상 역방향이 됩니다. 자, N채널은 전압이 높은 쪽이 드레인입니다. 그래서 드레인 쪽에서 역방향 전압이 생기게 되고 오프 전류 관련해서는 드레인 쪽이 중요한 겁니다.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자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에너지는 어떤 포텐셜 V에 놓여 있는 전압 Q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개를 곱한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전압에다가 전하를 곱한 값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건 바로 포텐셜의 정의가 그런 거죠. 그래서 15V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Q를 곱하면, 근데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압이 증가할수록 에너지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걸리게 되면 요게 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훨씬 아래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여기에 밸런스 밴드는 전자들이 잔뜩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차가 커질수록 여기가 얇아지게 되죠. 이 배리어가 얇아지게 되면 전자들이 쉽게 터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결함들을 매개로 해서 디펙트들을 매개로 해서 터널링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포텐셜 배리어가 얇을수록 터널링이 잘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 결함들까지는 절연막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절연막 포텐셜의 폭이 얇아져서 여기는 쉽게 터널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랩을, 디펙트를 매개로 해서 터널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프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역방향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터널링 전류가 없다면 PN 접합면에서 오프 전류는 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자, 요 전자들은, 자, 요 배리어를 넘어서 올라가기가 힘들죠. 이동이 어렵습니다. 홀도 마찬가지고요. 홀에 대해서는 여기가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 역방향 전류가 적게 흘러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전압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 결함을 매개로 해서 터널링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프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 전류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결함을 줄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결함을 줄이면 오프 전류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인 바운드리에서의 결함은 줄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그레인 바운드의 결함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누설 전류, 오프 전류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함을 매개로 한 터널링, 그리고 높은 일렉트릭 필드. 그래서 이 전기장이 높게 걸릴 때 오프 전류가 증가합니다. 이 전압이 작으면 터널링이 작죠. 그래서 오프 전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 전류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접합면에 걸리는 전압을 줄여주는 겁니다. 전압을 줄이면 오프 전류가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두 개를 둔 거, 이 듀얼 게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소스 레인에 전압을 가하면, 자, PN 접합면이 두 군데 생겼기 때문에 여기도 생겼고, 자, 여기도 생겼죠. 역방향으로 걸리는 접합면만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순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려할 게 없고요. 여기 역방향이 걸리는 요 PN 접합에서 특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게이트가 두 개가 되면 전체 전압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접합면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들게 되고 오프 전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3개를 두면 3분의 1로 줄죠. 10개를 두게 되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오프 전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게이트 전극을 10개씩 두는 그러한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합면에 걸리는 전압을 줄여주면 오프 전류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LDD 구조도 결국은 전압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LDD 구조도 접합면에 전압을 줄여주기 위해서 LDD를 두게 되면, 자, 여기는 저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볼트 드랍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볼트 드랍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접합면에 걸리는 전압을 줄여주게 되고, 접합면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들게 되면 터널링이 줄어들어서 오프 전류를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암호프 실리콘은 이러한 게 필요 없죠. 실리콘은 자체 저항이 워낙 커서 그 자체로 전류가 높게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 전류가 작은 것이 암호프 실리콘 TFT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의 그레인 바운더리가 특성의 여러에 큰 몫을 하게 되죠. 물론 그레인 내부의 결함도 적은 게 좋습니다. 레이저 결정을 한 게 그레인 내부의 결함이 적고, SPC는 그레인 내부의 결함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SPC로 한 것이 그레인은 크지만 특성은 레이저 결정한 것보다 나쁘죠. 모빌리티가 작습니다. SPC로 한 것이 레이저 결정을 한 것보다도 특성이 좋지 않다는 거죠. SPC로 한 것이 결정립은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SPC로 할 경우에는 결정립 내부에 결함들이 많기 때문에 특성이 나빠지는 거죠. 자,
자, 그 다음에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레인 바운더리는 이렇게 트랩 차지들이 생기고 배리어들이 생겨서 전자의 움직임이 방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캐터링이나 그 다음에 이동이 되는 개수가 줄어들어서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의 경우에도 수소화를 통해서 이러한 결함들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결함을 감소시키면 앞에서 본 오포 전류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역방향 PN 접합에서 결함을 통한 터널링, 이것이 중요했으니까 이 결함을 줄여주게 되면 자, PN 접합면에서 결함을 줄여주게 되면 오프 전류가 줄어드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수소화입니다. 수소화. 그래서 여기에 댕글링 본드에 수소를 붙이면 이 댕글링 본드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함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수소화는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의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온 전류도 증가시키고 오프 전류도 감소시키고 서브 트레스홀드 슬롭도 개선합니다. 슬롭을 더욱 가파르게 해주는 거죠. 자, 수소화 전에는 이렇게 완만하다가 결함이 줄어들면서 슬롭도 걷게 되고 원전류도 증가하는 이러한 특성의 개선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프 전류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에서 적절한 수소화가 특성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이 준 걸 확인하는 법 중에 한 가지는 광전도도입니다. 포토커런트죠. 그래서 전체 전류에서 다크 전류,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 전류를 뺀 것이 포토커런트입니다. 포토커런트. 자,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광전류가 증가합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서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홀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물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올라가는 레이트가 증가하고 또 위에 개수가 많아지는 만큼 다시 재결합하는 것도 증가합니다. 제너레이션 레이트라고 하죠. 빛이 들어오게 되면 단위 시간당 전자와 홀의 개수가 몇 개나 생기는가 하는 그 유리 결정이 되는데, 입사광의 인텐스가 높을수록 레이트가 커지겠죠. 빛이 많이 들어올수록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증가합니다. 즉 일렉트론 홀이 단위 시간당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 제너레이션만 되면 무한대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계속 제너레이션만 되는 게 아니고 리콤비네이션도 되고 있습니다. 재결합이죠. 자, 일렉트론과 홀이 일정 시간 동안 다시 결합을 하는 율이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결합하는 개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이 같아질 때 평형 상태가 됩니다. 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증가하면서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보다는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하고 홀의 개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면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전자도 계속 증가하고 홀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와 전공의 개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재결합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점점 재결합률도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제너레이션 레이트하고 같아지게 되는 점에서 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커런트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포토커런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클수록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포토 전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토 전류를 보면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리콤비네이션은 주로 결함이 많으면 증가합니다. 결합 내에 이러한 사이트가 있으면, 스테이트가 있으면, 자, 전자가 여기에 트랩되고 홀이 트랩되고, 그래서 이 재결합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결함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이죠. R이 증가할수록 N이 많이 못 올라갑니다. 빨리 평형에 도달하게 돼서 N의 개수가 줄어들고 포토 전류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수소화를 통해서 결함을 줄이면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줄어들게 되면 전자나 전공의 농도가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토전류, 광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화를 하게 되면 결함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줄어들면서 광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광전류를 관찰하면 상대적으로 트랩의 양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전류가 증가했다면 트랩들이 줄어들었다, 결함이 줄어들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편하게 막을 평가해 볼 때는 광전류의 변화를 보면 결함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폴리실리콘의 특징은 N채널과 P채널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논리로 인버터의 구성에서 이 CMOS 인버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N채널과 P채널을 활용하는 인버터가 되죠. N채널만 갖고도 인버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P채널만 갖고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N채널과 P채널을 둘 다 사용해서 만든 인버터가 특성이 좋습니다. 소비 전력도 작고 동작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자, 인버터는 로직 게이트입니다. 입력을 바꿔주는 거죠. 0이 들어오면 1로, 1은 0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인버터입니다. 기호가 나와 있죠. 삼각형에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인버터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0은 1로, 1은 0으로 반전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로직 소자입니다. 자, 여기에 전원, 우리가 회로에는 전원을 사용하게 되죠. 그라운드와 VDD. 그래서 VDD는 1이라는 상태를 나타내고 그라운드는 0이라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혹은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VDD를 제로, 그라운드를 1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네거티브 로직이라고 합니다. VDD는 1, 그라운드는 제로. 이걸 우리가 파지티브 로직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파지티브 로직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거티브 로직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VDD가 들어오면 로직 1입니다. 포지티브 로직에서는 1이 되죠. 그때는 출력을 그라운드를 내줘야 됩니다. 그라운드를 내주는 방법은 아웃풋을 그라운드로 연결하면 되죠. 반면에 입력이 그라운드일 경우는 제로인 상태죠. 그런 경우에는 출력이 VDD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버터 역할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자, 출력을 VDD랑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두 소자, 여기에 P채널 트랜지스터와 N채널 트랜지스터가 사용이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스위치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 그래서 입력이 VDD가 들어왔을 때는 1인 상태죠. 1인 상태에는 출력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라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스위치가 연결이 되면 되죠. 그러면 자, 출력은 0과 연결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인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인풋이 그라운드일 경우, 자, 제로일 경우죠. 제로일 경우에는 자, 출력은 VDD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라운드는 오프가 되고 자, 위쪽 VDD랑 연결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출력은 VDD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인버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N채널과 P채널은 각각 다르게 작동을 하는데 VG가 게이트 전압이 VDD일 때는 N채널은 온 상태가 되고 P채널은 오프 상태가 됩니다. 스위치로 따지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N채널은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가 VDD, 뭐, 여기서 10V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 소스에 대해서는, 문턱 전압 이상이 돼서 채널이 생깁니다. 자, VDD는 어떤가요? 여기는 전압 차이가 제로죠. 제로니까 여기는 채널이 안 생깁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채널이 생기면 온 상태입니다. 포화 영역에 온 상태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잘 흐릅니다. 반면에 P채널은 살펴보면 여기에 VDD가 공급이 되면 VDD. 자, 게이트가 마이너스 전압이 돼야만 온 상태가 되는 게 P채널입니다. 근데 여기는 0에 대해서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 10V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VDD가 플러스 10이면. 그래서
오프 상태가 되면 이 채널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VDD 전압 차이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해도 채널이 안 생기죠. 그래서 오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VDD라는 전압을 가하면 P 채널은 오프, N 채널은 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가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라운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라운드. 자, 제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N 채널이 이번에는 오프가 됩니다. 여기 0V가 되면 자, 전압의 차가 0V, 채널이 안 생기는 거죠. 이 문턱 전압 이상이 돼야만 채널이 생길 텐데 채널이 안 생깁니다. 자, 여기는 전압 차이가 마이너스죠. 게이트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문턱 전압이 VDD보다 커야 되는데, 문턱 전압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에 게이트가 0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VDD만큼 되면 이게 문턱 전압보다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채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프가 됩니다. P 채널은 반대가 되겠죠. 자, 0V가 되면 여기는 물론 0V니까 채널이 안 생깁니다. 여기는 채널이 안 생기죠. 그렇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VDD죠. 자, P 채널은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이 내려가게 되면 온 상태가 됩니다. 홀이 많이 모이면서 여긴 채널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건 온 상태입니다. 포화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 채널과 P 채널의 전압을 가하면 스위치가 서로 반대로 동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이고, 자, P 채널, 자, 0V, 그 다음에 VDD를 간 상태입니다. 자, 이 P 채널은 전압이 낮은 쪽이 드레인입니다. 여기 드레인 표시가 오른쪽에 있죠. P 채널은 드레인 전압이 낮은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PN 접합이 역방향 전압이 되고요. 자, 그리고 게이트에 VDD의 전압을 가하면, 자, 이게 플러스 전압이니까 이게 홀이 모이기가 어렵죠. 이게 P 채널, 이 P 타입이니까 채널이 형성이 되려면, 자, 여기가 P형, 즉 전공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플러스가 있으면 전공이 모이지가 않겠죠. 전자는 모이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PN 접합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게 온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죠. 반대로 0V가 되면, 게이트 전압이 0V가 되면 VDD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홀이 모이는 거죠. 전공이 모이게 되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이번에는 N채널형의 경우입니다. N채널은 여기가 N타입이죠. 그래서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전자가 많이 모이게 되면, 자, 여기에 채널이 형성이 됩니다. 리버스 방향의 PN 접합이 사라지고 채널이 형성이 되면 온전류가 잘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N채널은 VDD를 가하면 온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게이트에 0V의 전압을 가하면 이번에는 VDD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공이 모이게 되는데, 전공 갖고는 여기에 PN 접합,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 N타입입니다. N타입. 자, N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져 버렸네요. 자, N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자가 모여야 되는데 전자가 모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채널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오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인버터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서로 반대로 작동하는 스위치인 거죠. VDD가 들어오면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가 ON이 돼서 출력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이 0V가 들어오면 위쪽에 트랜지스터가 ON이 돼서 출력이 VD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버터를 동작시키는 거죠. 이 스위치를 P 채널과 N 채널 트랜지스터를 달면 되는데, 자, 그라운드일 때 ON이 되는 건 여기에 P 채널 트랜지스터입니다. P 채널 트랜지스터를 달고, 그라운드일 때 오프가 되는 건 여기 N 채널 트랜지스터를 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구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버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게 P 채널형의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자, 요거는 N 채널형의 트랜지스터입니다. 여기에 VDD, 양의 전압입니다.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고,
여기에 0V의 전압을 가해주고, 그래서 로직 1, VDD가 들어오면, 자, 0V가 나가야 되는데, VDD가 들어오면 오프입니다. 아래쪽이 O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ON 전압이 ON이 된 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출력은 0V가 됩니다. 반대로 0V가 들어오면, 0V 그라운드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위쪽이 ON이 됩니다. 아래쪽은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은 그라운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CMOS 인버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콤플리멘터리 보스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P채널형의 트랜지스터와 N채널형의 트랜지스터를 조합을 해서 인버터를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비 전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 속도도 더 빠르게, 노이즈 마진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P 채널만 갖고도 혹은 N 채널만 갖고도 인버터를 만들 수는 있는데 소비 전력이 증가하게 되고 우수한 특성을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CMOS 인버터를 구성하면 회로의 특성을 좋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